오늘은 참외 당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밭에 참외가 구슬만하게 또 계란만하게 참외가 달렸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꿀참외가 되지, 안 그러면 맹물참외가 됩니다. 전문 농가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참외 당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세 배 높아지는데 딱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질소 비료를 끊고 인상가리 비료를 넣어야 됩니다. 제 창고에 비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창고에 비료인데 뭐 MP코도 있고 황산가리도 있고, 황산가리 이거는 수용성입니다. 관조할 때나 옆면 시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황산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구마 전용 비료, 이거는 칼슘 비료, 뭐 오만 거 다 있는데 어두우니까 밖에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외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노지에서 하는 겁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질소 비료를 줄이고, 추비 때 요렇게 달리면 여러분 추비 들어가야 됩니다. 1차 추비 어떻게 하냐? 질소가 낮고 인산가리가 높은 비료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문 농가에서는 질소 인산가리 1대 1대 1 이렇게 액비로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지잖아요. 우리는 관주 시설도 안 돼 있고 3, 4일에 한 번씩 영양을 못 밀어 넣거든요. 하우스 하는 분들은 연속 착과 위해서 3, 4일에 한 번씩 질소 인산가리 1대 1대 1로 해서 계속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약도 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노지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차 추비에는 질소 인산가리 비율이 같은 걸 주시면 돼요. 제가 참외 순치기 영상을 이전번에 올려놨더니만 우리나라에서 참외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유명한 곳이 성주입니다. 성주 참외 재배하는 농가 사장님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제가 유튜브에 여러 곳 봤는데, 참외 순치기 봤는데 사장님이 제일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거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질소 인산가리 비율을 1대 1대 1로 해서 관주로 해가지고 넣어버립니다.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연속 착과를 시키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 관주시설 안 돼 있잖아요. 저도 이게 뭐냐면 황산가리 수용성 관주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구마에도 옆면 시비 제가 이거로 하고 있어요. 고구마 수확하기 30일 전에 옆면 시비 한번 싹 해놓으면 고구마 당도도 올라가고 때깔도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늘어납니다. 제 고구마 전 영상 그 보시면 나옵니다. 고구마 수넉제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상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노지에서는 1차에 어떤 비료를 주시면 좋냐? 질소는 성장이거든요. 질소가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1차에는 질소 인산가리가 1대 1대 1로 되는 비료를 주시면 돼요. 왜? 얘들이 순이 나가서 성장하면서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2차부터는 노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2차 되면은 비도 오고, 어제 전국적으로 비 왔죠. 조금 있으면 장마 오면 또 비 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비 속에도 여러분 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고 나면 풀이고 작물이고 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에는 구슬만하게 달렸을 때는 질소 인산가리 비율을 1대 1대 1로 된 그 비료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2차 추비 주실 때는 질소가 낮은 걸 주셔야 됩니다. 인산가리 비율이 높은 걸 주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가리 비료가 높은 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산가리인데 2차 3차 되면 이 황산가리 이거는 수용성인데 여러분 입재로 된 것도 팝니다. 입재로 된 거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관주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입재로 못 주잖아요. 그래 입재로 된 거 그것을 2차 3차에 섞어서 주면 굉장히 좋아요. 2차 추비에는 질소 성분이 낮고 인산가리 성분이 높은 걸 주세요. 3차는 가리 성분이 더 높은 걸 주세요. 그것이 바로 참외 당도 높이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관리예요. 참외가 여러분 요렇게 커서 새파랗다가 이제 노랗게 이제 착색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수확하기 10일에서 15일 전까지 물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은 참외가 물참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양제를 잘 주고 비료를 잘 줬다 할지라도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지에서 너무 가물게 했다가 갑자기 물을 확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 참외 안에 수분이 들어가서 갑자기 수분이 팍 팽창해가지고 참외가 쩍쩍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생깁니다. 빈들 안에 흙을 요렇게 딱 해가지고 딱 뭉쳐보고 요렇게 살짝 뭉쳐지면 되는데 요게 지금 물이 좀 더 많아요. 요거보다 덜 뭉쳐져야 됩니다. 살짝 뭉쳐지면은 60% 정도 물이 있거든요. 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가문데 물을 확 줘버리면 열과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마 때 수박이 쩍쩍 갈라진 거 경험하셨죠? 참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는 항상 한 60% 정도 되게. 근데 수확하기 10일에서 15일 전에는 물을 딱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참외 순을 제가 순 치는 거 먼저 영상에 올렸는데 참외가 달리면은 햇빛을 많이 보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참외는 무조건 손자순에서 단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순, 어미순은 아무것도 많이 안 피고 기형도 생기고 맛도 없어요. 요거 어미순입니다. 어미순 3마디에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 아들순, 여기는 이순재배 2개로 키우는데 보세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이렇게 쭉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마디 이하에서 나오는 손자수는 다 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텃밭에서는 3마디 이하에서만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자 5마디. 저는 요거 4마디에서 잘라놨습니다. 4마디에서 잘라놔서 지금 요 열렸는데 비가 와서 죽었습니다. 자, 요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이하에는 다 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손자순을. 자, 여기 보면 6마디째부터 참외가 달렸습니다. 그죠? 요렇게 달리면은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5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적심하세요. 계속 안 나가게 요거 하나 달고 마디마디 달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달렸죠. 여기도 달리면은 요 위에 5마디 되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디마디에서 계속 달리는데 끝까지 계속 키우면 안 됩니다. 15마디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가 15마디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라도 되고 17마디에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마디마디에서 전부 다 참외가 맺히는 거예요. 손자줄기에서. 손자줄기에서 자, 요 5마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씩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달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포기에 이순재배 같으면 뭐 10개씩 달아보면 20개지요. 삼순재배 같으면 30개지요. 그러면은 아주 굵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순에 한 서너 개만 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좋은 게. 자, 요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 이쪽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손 보세요. 자, 1마디, 2마디, 3마디, 3마디 아래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렇게 달리는데 요거 지금 달리는 거 요 밑에 보시면 손자줄기에서 바로 밑에 1개, 2개 요렇게 달리는데 밑에 요 상태가 안 좋죠. 요거 상태 안 좋은 거는 요거 따보세요. 달리는 대로 키우세요. 요렇게 하나 키우고 여기서 5마디 위로 지나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요거 키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손자줄기잖아요.
손자줄기 요 하나 달렸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대가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한 마디, 요거는 손자줄기에서는 항상 한 마디나 두 마디에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괜찮은 거 한 개 놔두고 그냥 요거 키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가 또 잘라버리고, 안 자르면 이게 계속 앞으로 나가서 우죽선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참외가 제대로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요 밑에 이렇게 착과가 됐는데 여기도 또 착과가 되려고 합니다. 요런 거는 가만 놔두고 일단 두고 보세요. 순치기는 한꺼번에 다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텃밭에 와서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요거 달렸죠? 요렇게 달렸죠? 요거 놔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 한 5마디 되면 나중에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참외는 무조건 손자순에서 단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와보세요. 앞에 어미순 3마디에서 5마디 사이 잘라버리고 순 2개를 키우시든지 3개를 키우시든지 하고, 그 다음 3마디 이하로 손자순 다 잘라버리고 방치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줄기에서 내가 10개 달 수도 있지만은 서너 개만 다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극상품이 나옵니다. 자, 제가 요렇게 달리는 거, 제가 땄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 포기에 6, 7개 달면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런데 너무 10개, 20개 달면 저렇게 좋은 상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외 순치기는 한 순에 한 3개 정도 담아야 됩니다. 그 삼순 같으면 9개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당도가 높아지느냐 하면은, 참외가 달리면 요렇게 딱 올려 놓으세요. 요게 수박 얹어 놓는 건데 요렇게 얹어 가지고 커지면 살살 돌리세요. 요렇게 햇빛을 다 받게. 저희들 수박 순치기 한 거 보여드릴게요. 옆에 수박 제가 순치기 해 가지고 지금 다 얹어 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박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항상 이걸 얹어 놓으세요. 그래야 햇빛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고, 요렇게 커지면 살살 돌리세요. 그래야 밑에 노랗지 않습니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참외나 수박이나 똑같습니다. 당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햇빛을 많이 보게 해야 됩니다. 수박은 제대로 된 수박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런 잎이 40개에서 5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수박 하나에. 참외도 40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수 확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도 추비 줄 때 인상가리가 높은 걸 추비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수박이 됩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외 당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료는 어떻게 주고 또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순치기를 하면은 당도가 높아지느냐, 그 설명했으니까 참외 심어 놓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